아이가 태어나는 데까지의 과정으로 보면은 45%, 50%가 실패를 해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백병원 비뇨의학과 민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럼니스트 윤수은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39세 남편을 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재작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불임 클리닉에 갔더니 남편 정자수가 적은 편이고 활동성도 적고 기형 정자가 많다고 하네요. 상담 중 시험관 아기 시술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편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자연 임신을 원하네요.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그게 좋겠지만 저도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 마음이 점점 조급해집니다. 계속 시도를 해봐야 할까요? 정자의 질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나요? 난임인데 자연 임신을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정자수가 적고 활동성이 적고 기형정자가 많고 40을 바라보시고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 얘기가 나왔다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남자 나이는 아이를 가지는 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80은 좀 어려울란지 몰라도 뭐 60, 70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는 임신이라는 문제에 접어들게 되면 여자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35세가 넘어서게 되면 자연 임신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부인 나이를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 일반적인 텀을 보더라도 35세는 근접했거나 넘었거나 그렇죠. 정도라면 네. 시간이 아쉽죠. 그래서 자연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 하는 만큼 해보고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이 사례를 보면 계속 이 자연 임신을 노력을 해보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자의 질이 좋아지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사실 그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인데 일견 제가 지금 딱 들어서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정액 검사를 하신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산부인과에서는 사실 남성들이 외성기에 대해서 신체 검사 같은 걸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 외성기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요 검사 결과만 봐서는 우선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게 전개증명류 환자거든요. 그 전개증명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 보면은 바로 압니다. 대단한 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그게 있다면 수술로서 교정이 가능하니까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외에 만약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선천적인 유전적인 문제조차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또는 원인을 제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연히 하는 방법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남자 고환에서 정자를 만드는 능력은 체온보다 한 2도 정도 낮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온 환경에 놓인 게 정자를 만드는 데는 아주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버릇삼아 나는 사우나를 즐긴다. 네. 물론 뭐 정상인 같으면 사우나 즐겨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런 분은 사우나를 즐긴다는 건 좋은 모양새가 아니죠. 그렇죠. 그 외에는 뭐 그냥 흔히 하는 거죠. 내 몸에 좋다는 거하고 안 좋다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금연, 뭐 절주, 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리고 식습관도 중요하죠. 식습관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배란을 중심으로 해서 성관계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네. 대개 정자가 임신 능력을 가지는 게 70 이상까지는 가거든요. 때문에 배란 한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배란 후 하루까지 집중적으로 그전에는 성관계를 좀 안 하고 정자를 좀 가지고 있다가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뭐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정자 정도를 봐야 그렇습니다. 할 건데 뭐 막연히 그냥 활동성 적고 숫자 적고 뭐 이런 정도라서 아이고 이 정도면은 아예 시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있고 네. 그래도 한번 좀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수치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좀 않은 거죠. 한번 이런 분 같으면은 비뇨기과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이란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건너뛰신 건지 아니면 그게 또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인공수정이라는 게 막 전체 다가 인공수정이죠. 사실은 뭐 시험관아기도 인공수정이 그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자 수도 적고 활동성도 적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대개 성공률이
한 12에서 15%, 어쨌든 낮네요. 15% 이하입니다. 예, 많이 낮습니다. 제가 주변 지인분들 중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서 아이를 낳으신 커플이 2커플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남편의 부작용 걱정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본문상으로 보면은 부작용이라는 게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거지만 사실은 산모가 힘들었지 아이가 잘못된 케이스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많이 좀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인간이 정자를 고른단 말이죠. 내지는 가까이 졌을 때는 시원찮은 녀석이 난자 가까이 놓이게 되고, 똑똑한 놈은 난자로부터 2, 3mm라도 이 정자가 헤엄쳐가는 거는 엄청난 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위적인 이유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정자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층 기형이 많지 않을까,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아버지의 유전이 뭐 전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네. 수치적으로는 조금 높아요. 높은데 수치만 가지고 조금 높다고 해서 높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통계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거든요. 깨름치기에서 뭐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일단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통념적으로는 차이는 없다. 비뇨기과 가서 정말 정계증맥류만 아니라 한다면 또 정자 수도 시험관 아기도 40세가 지나면 급격하게 그 성공률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게 시험관에서 수정하는 거는 7, 80%는 수정을 시켜요. 네. 그거를 안에 넣어서 착상을 시키거든요. 자궁에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지가 자라나야 되는데, 요 자라나는 과정 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약 한 45%, 50%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는 25에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빨리 비뇨기과 가서 다른 문제 있는지 평가해 보시고, 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시험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세컨더리 인퍼틸리티라 그러는데 2차성 불임이라는데 제법 있어요. 2차성 불임. 나도 사실은 2차성 불임이었다가 나는 해결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세요?